기본 프린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서 인쇄 명령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여기서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저쪽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가 돼요? 그럼 그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입니다.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쇄하라고 보내는 그 프린터, 그 프린터가 바로 뭐다? 기본 프린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시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설정되어 있는, 설정된 그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프린터에는 요 체크 표시가 나타나 있어요. 요것도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기본 프린터의 프린터 아이콘에는 체크 표시가 나타난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프린터는 당연히 한 대만 지정이 가능하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거 가능하죠. 그래서 말장난,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컬 프린터라는 거는 지금 우리 컴퓨터하고 가까운 거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가 바로 로컬 프린터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의 그 프린터죠. 설정 다 가능합니다. 뭐를? 기본 프린터로. 그래서 로컬 프린터라 지금 컴퓨터하고 선으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로컬 또는 네트워크 전부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 가능하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파일 메뉴가 나타나니까 파일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갖다가 클릭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클릭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기본 프린터라는 거고, 인쇄를 관리하는 인쇄 관리자 사용. 자, 인쇄 관리자 사용은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냐면, 인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걸 가지고 장난쳐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작업 표시줄 아래에 보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 아래에 보면 이제 알림 영역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인쇄 관리자 창이 열린다라는 거고, 당연히 인쇄가 완료되게 되면 그 아이콘은 사라져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인쇄 관리자 창이 열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능한 일 조심하셔야 돼요. 인쇄 관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쇄 대기열이라는 게 있는데, 인쇄를 작업을 건 파일들이 대기하는 대기열, Q라고 그러는데, 그 Q에, 인쇄 Q에 문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당연히 취소, 일시 중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일 조심하셔야 돼요. 문서의 인쇄 순서 변경할 수 있고, 취소, 일시 중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쇄 대기열 Q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인쇄 대기열에 인쇄 작업을 명령을 내린 파일들이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당연히 쌓여 있는 거죠. 인쇄 대기열 Q에 다른 문서에 인쇄가 있을 경우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된다. 쌓여 있게 된다. 그죠? Q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요거요.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프린트 공유 가겠습니다. 공유라는 거는 이제 같이 쓰는 거죠. 우리가 사무실에 만약에 5명이서 컴퓨터를 써요. 그럼 프린터가 5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프린터 한 대를 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같이 쓰는 거죠. 공유는 어떻게 하느냐? Alt키 누른 다음에 이제 파일 메뉴 나오게 되면 프린트 속성 클릭한 다음에,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 프린트 속성 같은 개념이죠.
파일의 프린트 속성, 바로가기 메뉴의 프린트 속성 누르고 난 다음에 공유 탭에서 설정한다라는 거. 프린터 공유이기 때문에 공유 탭. 그 다음에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공유의 개념이니까. 그 다음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를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컴퓨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아울러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공유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직접 공유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같은 네트워크 내에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을 경우에 다 공유 가능합니다. 물론 한 대씩 기본 프린터 개념으로 기본 프린터는 한 대죠. 여러 대가 있을 때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유 설정해 가지고 그때 기본 프린터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동시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공유된 프린터를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거요. 기본 프린터에 체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모양,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쓴다 개념이죠. 공유 개념. 이 모양이 나타나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프린트 속성에 가게 되면 공유, 그 다음에 프린터 포트, 해상도, 용지, 사용 가능한 용지, 그 다음에 스풀. 이 스풀이라는 건 SPOOL. 뭐의 약자냐면요. S는 simultaneous, 동시에, P는 peripheral, 주변 장치, operation online, SPOOL, operation, 작동하다 온라인 상태에서, 뒤에 OL,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동시에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스풀이. 스풀 등 속성 설정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프린터 속성에서 가능한 작업.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인쇄 중인 문서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뻥을 쳤어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에서 인쇄 중인 문서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쇄 기본 프린터 개념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인쇄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장난 시험 문제 꼭 내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공유의 개념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포인트 17 가겠습니다. 이 챕터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 변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어해 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판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제어해 주는 컨트롤 판넬. 그런데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 제어판 다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 7에서는 설정은 없습니다. 이건 윈도우 10에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윈도우 7과 10의 공통 개념이기 때문에 설정에 관한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제어판인데 제어해주는 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여러가지 설정사항을 갖다가 제어해주는 판, 뭐냐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환경 설정 작업, 결론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어하겠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 설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제어판이고, 텍스트 그대로 또 시험 문제 내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윈도우즈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환경 설정 작업, 제어판이고, 그 다음에 제어판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저는 이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봐요. 뭐냐면 제어판에 여러가지 아이템, 항목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우리 유저가 마음대로 삭제, 제거할 수 없어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제거할 수 있게끔, 삭제할 수 있게끔 해놨다? 세월이 흐르면요 다 삭제해요. 실수든 고의든 임의든 어찌됐든 간에 좌우당간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어판 삭제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거고,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이 범주가 있고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기본은 이제 범주고, 이건 직접 한번 볼까요?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상태에서 기억나시죠? CONTROL 컨트롤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바로 이게 제어판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준이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범주, 그죠?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뭐 작은 아이콘 너무 작죠? 큰 아이콘. 바로 이게 제어판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윈도우즈 10에서 새롭게 나왔는데,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제어판 컨트롤 판넬도 있고 설정도 있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설정을 왜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이제 PC가 데스크탑 환경이 모바일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태블릿, 그 다음에 터치 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 PC에서 데스크탑용으로 만들었던 이 제어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 기능을 다시 추가시킨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어판의 여러 기능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태블릿이나 터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 쪽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윈도우의 기준 버전은 윈도우 10과 7의 공통이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건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다행이죠.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윈도우 10이 깔려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가겠습니다. PC에서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제어판 기능을 하는 새로운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 7에서의 제어판 실행 방법, 시작의 제어판 뭐 간단한 기본적인 방법이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실행, 거기서 뭐라고 입력한다? 컨트롤 이미 배웠어요. 우리 CONTROL 컨트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검색 상자에서 제어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도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윈도우즈 7에서의 제어판 실행 방법, 시작의 제어판 또는 실행에서 컨트롤 알고 가시고요. 윈도우즈 10에서의 제어판 실행 방법 가겠습니다.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제어판이에요. 윈도우즈 10은 윈도우즈 시스템이 중간에 낀다는 거. 그러니까 10에서는 윈도우즈 시스템의 설정사항, 시스템의 제어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하고 똑같죠. 실행해서 컨트롤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라는 거. 컨트롤.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제어판, 그 다음에 결과에서 제어판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윈도우즈 10에서의 설정 실행 방법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설정 부분은 윈도우즈 10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의 설정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설정을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설정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서 설정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A를 누르면 알림센터거든요. 알림센터에서 모든 설정을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바로가기 키는 윈키 누르고 I를 누르게 되면 바로 윈도우 10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시험 기준 버전이 완전히 윈도우 10으로 바뀌었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윈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N을 눌러도 윈도우 10의 설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윈키 누르고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윈키 누르고 I를 눌러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윈도우즈 10에만 있는 윈도우즈 설정이에요. 지금 윈도우즈 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10 쓰시는 분들은 뭐 윈도우 설정 바로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및 기능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앱 다 같은 의미예요. app, 어플리케이션의 약자, applicat의
TION,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앱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변경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무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거할 때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냥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해당 폴더 찾아서 딜리트를 지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해 줘라라는 거, 당연히 보는 기준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설정에 앱에 앱 및 기능을 클릭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할 때 어디 가서 하라? 프로그램 및 기능.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및 기능.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온오프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및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3개를 가지고 작년 잘 친다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이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실행해서 CONTROL 컨트롤 기억나시죠? 확인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으로 보는 기준은 이제 보기 기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여기서 프로그램을 제거하셔야 돼요. 조심하실 거는 제거, 변경 또는 복구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바로 어디서 가능하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가능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 V3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를 해줘라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서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 기능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는 거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확인란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확인란이 검은 사각형으로 채워진 경우 뭐냐? 해당 기능의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좀 디테일하고 어렵게 낸다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있는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서 확인란이 검은 사각형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는 거죠. 해당 기능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게 바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요. 별거 없습니다. 웹 검색, 그 다음에 사진 편집 또는 전자 이메일, 그 다음에 음악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사용되는 기본 프로그램, 그거예요. 음악 재생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 제어판의 기본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보는 기준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설정에 앱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래서 모든 파일 형식,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오픈시킬 때, 실행할 때 열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거고,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 다음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 얘는 말 그대로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JPG 이미지 파일이죠. 그 다음에 비트맵 파일, BMP 이미지 파일을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열고 싶을 때, 그때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 프로그램과 연결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게 자동 재생 설정 변경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징, 그 다음에 전자메일 전송,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용할 프로그램을 갖다가 바꿔줄 때,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작업 조심하시고요.
기본 프로그램 설정,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 자동 재생 설정 변경,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 설정. 두꺼운 타이틀 이거 조심하시고요. 맞다 틀리다로 시험지 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가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DIS 플레이 PLAY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눈에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간 모드 설정, 배율, 그러니까 비율, 그게 더 편하시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해상도, 방향, 여러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설정이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보여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모니터 개념, 디스플레이. 설정의 시스템에 디스플레이를 클릭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바탕화면, 이거는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우리가 디스플레이 주로 해상도 설정할 때 많이 들어가죠. 디스플레이는. 됐죠? 해상도 설정,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해상도. 자,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거, 야간 모드 온오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앱, 기타 항목 크기 변경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비율, 크기, 조정값 설정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면 해상도 변경할 때 바로 디스플레이다 라는 거죠. 대표적인 기능이죠.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그 다음 방향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 대칭 이동, 세로 대칭 이동, 이 중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심하시고요. 개인 설정은 말 그대로 그게 개인적인 설정이에요. 그래서 배경이라든가 색, 잠금 화면, 그 다음에 테마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이라든가 작업 표시줄에 대한 개인적인 설정이다라는 거죠.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개인 설정 클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은 클릭해도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배운 디스플레이 설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설정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 개인 설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됐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고. 자, 배경, 말 그대로 배경 화면을 사진 또는 단색 슬라이드 쇼 중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배경, 그게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 설정. 그 다음에 색깔 마찬가지죠. 개인이 원하는 색으로. 그 다음에 잠금 화면, 말 그대로 화면 잠글지 안 잠글지 여부. 그 다음에 테마는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테마에서 가능한 작업, 안 가능한 작업,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사용자 테마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 예를 들어서 컴퓨터, 휴지통,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종류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 바탕화면에 표시할지 안 할지 그 아이콘 설정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 변경, 기본값 복원,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왼손 오른손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속도, 그 다음에 클릭 잠금, 그 다음에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이라든가 휠 설정, 이런 것들이 개인 설정의 테마에서 가능합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테마 부분은 테마에서 가능한 작업들, 너무 진하네요. 가능한 작업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시작에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시작 화면,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앱 표시, 전체 시작 화면 사용 여부, 그거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점프 목록 또는 작업 표시줄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줄도 작업 표시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작업 표시줄 잠금, 자동 숨기기 할지 안 할지, 바탕화면에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위치,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 설정이라든가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온오프, 켜기, 끄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작업 표시줄에서.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조심하실 거는 바탕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처럼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하시고 개인 설정, 그리고 배경, 색, 잠금, 테마, 시작 또는 작업 표시줄,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을 뜻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성능 및 원격 연결에 대한 설정 변경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특히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 확인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능 및 원격 연결에 대한 설정,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실행하는 방법, 제어판의 시스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해도 됩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아울러 이제 여기서 가능한 거, 기본 보기에서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뭐냐면 윈도우즈 버전이요,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서,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뭐라 그래요?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중앙 프로세싱 처리 유닛, 작은 장치. 컴퓨터에서는 유닛, 작은 장치,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것도 장치. 좀 작은 개념이 유닛이에요. UNIT.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램 용량,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컴퓨터를 샀어요. 시스템에 대한 정보 알고 싶어요. 제어판의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요거 배우겠지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좌우단간 윈도우 버전, CPU, 설치된 메모리, 램, 용량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용량을 여기서 늘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는 거죠. 그 다음 시스템의 종류,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그 다음에 펜 및 터치 사용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이 부분,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시스템에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윈키 누르고 이제 퍼즈키, 브레이크키, 뭐 같은 키죠.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은 파일 탐색기 들어가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것처럼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시스템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윈도우 X 누른 다음에 Y를 누르면 돼요. 이 윈도우 X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바로 가기 키예요. 뭐 말은 어렵게 해놨죠. 시작 버튼의 오른쪽 클릭 메뉴 열기 닫기. 그 다음에 시작의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그 다음에 시작의 바로가기 메뉴의 시스템, 그 다음에 시작에서 윈도우즈 시스템에, 당연히 제어판이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 있었지 않습니까? 윈도우 10에서 제어판의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어판의 시스템,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의 윈도우 시스템의 내 PC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세히 속성, 자 이건 윈도우즈 오리지널 윈도우즈 10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윈도우즈 버전, 프로세서, CPU,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용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정품 여부, 그 다음에 이 부분 성능 및 원격 연결에 대한 설정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접근성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사용자의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의 설정을 조절해주고, 또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바로 접근성 센터고,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 그 다음에 설정의 접근성, 그 다음에 우리 바로가기 키, 여기는 이제 메모를 안 해드렸지만 윈도우 키 누르고 U 누르시면 돼요. 이미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 배웠었죠. 윈도우 키 누르고 U 누르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접근성 센터에서도 가능한 작업,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돋보기 시작, 돋보기 확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나레이터 또는 내레이터, 화면의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어준다라는 거죠. 다음 화상 키보드 시작, 여기다 화상 키보드를 갖다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비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바로가기 키 왼쪽 Shift 플러스 왼쪽 Alt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알고 가시고요. 됐죠? 그래서 접근성 센터에서 가능한 작업들, 돋보기 시작, 나레이터 시작, 내레이터,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 그 다음에 고대비 설정,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장치 관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치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는 장치란 뜻이죠. DEVICE,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 하드웨어 설정 및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관리한다라는 거죠. 드라이버라는 거는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갖다가 구동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드라이버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장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치가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가 올바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이다라는 거고, 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가 당연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한다거나 디바이스를 갖다가 사용 안함 또는 제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변경사항이라든가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어디서 한다? 장치 관리자에서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관리도구. 관리도구는 되게, 이건 이제 관리해주는 도구 개념이에요. 아까는 장치를 관리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관리도구 같은 경우는, 관리도구는 제어판의 폴더이다.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관리를 위한 도구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 및 정보, 고급 사용자용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제어판의 관리 도구. 그 다음에 이 제어판의 관리 도구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관리의 저장소, 디스크 관리 부분, 여기서 바로 파티션 부분이, 그 파티션 개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 유저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은 하드디스크 여러 개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시고, 그죠? 파티션 나누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 탐색, 잠시 후에 보겠지만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표시한다거나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포맷, 볼륨 확장 축소, 그 다음에 미러 추가, 아울러 볼륨 삭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바로 관리 도구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장치 관리자, 드라이버의 개념, 그 다음에 관리 도구는 여러 가지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관리 도구,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얘네들을 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컴퓨터 관리 들어가서 컴퓨터 관리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의 어떤 부분, 파티션, 그죠? 바로 여기서 저장소의 디스크 관리를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게 바로 이거죠. 열기, 탐색,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표시, 드라이버 문자비 경로 표시, 포맷, 볼륨 확장 축소, 볼륨 삭제, 미러 추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작업,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 도구예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입력 도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단추 구성, 두 번 클릭하는 속도라든가 마우스 포인터, 움직임 속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우스와 관련된 설정을 유저가 우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어판에 마우스 클릭하면 되는 거고, 템 같은 경우는 설정의 장치의 마우스, 그래서
제어판에 마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추 탭, 포인트 탭, 포인트 옵션, 그 다음에 휠, 하드웨어 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업, 안 가능한 작업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마우스 내리고 여기서 볼까요? 단추 탭, 포인터 탭, 포인터 옵션, 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탭인데 단추 구성 왼쪽 오른쪽 단추,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꿔놓으면은 또 여러분들 바꾼 거 모르면 또 당황하죠. 좌우 당근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 다음에 두 번 클릭 속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해요. 바로 여기서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릭 잠금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단추 탭에서 가능한 일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포인트 변경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 그림자 사용 가능한 거고, 구성표 변경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선택, 그 다음에 맞추기 개념, 그 다음에 포인터 자국 표시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 이런 것들 가능한 작업 조심하시고, 그 다음 휠 세로 가로 스크롤인데 휠을 돌렸을 때의 스크롤 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디폴트 값 3으로 되어 있는데 1부터 100까지 내려볼까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가겠습니다. 100까지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가로 스크롤도 마찬가지로 1에서 1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하드웨어는 장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의 장치 종류, 그 다음에 장치 속성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마우스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그렇죠. 왼손 오른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마우스 단추 오른쪽 왼쪽 단추 바꿀 때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는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설정의 계정을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에서 가능한 작업, PC 설정에서 내 계정 변경, 여기서 사진 선택해서 변경 가능하다,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계정 이름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정 이름 변경은 변경된 이름은 시작 화면에 나타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유형은 표준이 있고 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스트는 윈도우 10에서는 지원하진 않아요. 존재하긴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사용자 계정에서 표준과 관리자 계정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표준하고 이 관리자의 차이점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다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표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표준은 바로 이 부분이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의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뭐가? 표준이. 그런데 관리자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표준 계정이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보안 영향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는 거죠. 하지만 관리자만이 가능하다. 관리자 계정이 모든 제어 권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설정 변경 가능하고, 또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 프로그램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뭐가? 관리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정 관리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안 좋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의 설치를 갖다가 해서 컴퓨터를 변경시키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표준과 관리자 계정의 차이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18번째 기타 제어판 및 설정 한번 가겠습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우리 디펜더라는 의미는 수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비 선수죠. 그래서 윈도우즈를 갖다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 그래서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복구에 윈도우즈 디펜더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스파이웨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우리가 멜웨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검색, 치료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아울러 실시간 보호 기능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윈도우즈 디펜더. 그 다음에 폰트 글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제어판에 글꼴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 눈에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향상시켜주는 클리어 타입 사용 가능하다 조심하시고, 클리어 타입 그럼 뭐 깨끗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거고, 그 다음 현재 설치된 글꼴 미리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표시 숨길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폴더는 디렉토리는 C의 윈도우즈의 FONT 폰트 S 폴더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 확장자는 TTF라든가 TTC, FO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아까 클리어 타입 외에도 추루 타입, 오픈 타입 이런 거 다 제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프린터에서 동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보통 기울임, 굵게 기울임 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꼴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말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말 그대로 이제 제어판에 키보드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들 재입력 시간이라든가 반복 속도, 그 다음에 커서 깜빡임 속도, 그 다음에 키보드 장치 종류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 국가 또는 지역 말 그대로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 제어판의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제어판의 국가 또는 지역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고요. 날짜 및 시간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날짜, 시간, 표준 시간대 설정이고, 국가 또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언어, 숫자, 시간 및 날짜에 대한 표시 설정을 갖다가 사용자가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색인 옵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색인은 인덱스를 뜻해요. INDEX, 인덱스. 인덱스의 개념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찾아보기입니다. 우리 책 뒤에 찾아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단어, 원하는 항목을 찾을 때 그 색인, 찾아보기에서 금방 찾을 수 있죠. 검색이 빨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어판에 색인 옵션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목적이 뭐다? 빠른 검색을 위한 항목, 색인 방법을 변경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인의 개념, 인덱스의 개념은 빠른 검색이 목적이다라는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 포인트 시간에는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인데, 눈에 보인다 유선이고 안 보인다는 무선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 네트워크가 더 어렵죠. 네트는 망이고 워크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망작업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망작업이 더 생소합니다.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더 낯익죠.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냐면, 네트, 망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컴퓨터와 컴퓨터, 또 단말기, 터미널이죠. 우리가 터미널, 단말기 같은 의미인데, 얘네들을 통신회선을 가지고 연결시켰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눈에 보이면 유선, 안 보이면 무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 그게 바로 네트워크다 라는 거고, 그럼 목적은 뭐냐? 바로 공유죠. 공유, 같이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뭘 같이 쓰느냐? 데이터라든가 드라이브, 프로그램, 주변 장치, 특히 주변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건 프린터,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해당 폴더 삭제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선 랜, 우리가 더블 랜이라고 하는데, W는 와이어리스예요. 와이어는 선이고 뒤에 LESS 그러면 없다라는 뜻이 돼요. 와이어리스 그러면 선이 없는 무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로컬 에리어,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우리가 근거리 이렇게 번역하고요. 네트워크,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랜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무선 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 랜, 무선 랜, 이거 같이 좀 알고 가시고, 이 무선 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접근하다 포인트, 접근하는 점,
위치 이런 걸 뜻하는 건데 AP라는 건 이제 장치를 뜻하는 거예요. 이 AP는 뭐 하는 거냐면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하고 그죠? 무선 랜이니까 무선 네트워크 사이의 중계기 역할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예요. 기계입니다. AP. 그 다음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고 내장 안테나. 그 다음에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확장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개념이 전송해 줄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넓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선 랜 카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 하기 위한 카드, 랜 카드, 무선 랜 카드예요. 그래서 전송 속도라든가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안테나예요. 안테나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무지향성, 지향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갖다가 확장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향성, 어느 한쪽으로 지향 가겠다는 얘기죠. 얘는 특정 지점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당한 중요한 거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더블랜, 무선 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AP, 무선 랜 카드, 안테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홈그룹이라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2대 이상의 컴퓨터끼리 네트워크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홈그룹이에요. 이거 잘 알고 가시고, 제어판에 홈그룹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로 이제 조심하실 부분이 암호상자가 있는데 이제 암호상자에서 암호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암호를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하거나, 왜냐면 상대방을 다르게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쇄도 가능해요. 암호 및 지침 인쇄를 이용해서 인쇄 가능하다. 메모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손으로. 그 다음에 암호를 잊어먹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어판의 홈그룹을 열어서 암호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가능한 작업,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홈그룹 연결 끊으려면 홈그룹에서 그냥 나가기 간단하죠.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홈그룹에서 나가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이 홈그룹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홈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요? 모두 다 나갔으니까요. 됐죠? 홈그룹,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2대 이상의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 조심하시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설정 가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규약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우지만 규칙과 약속을 뜻하는 거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약속,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TCP/IP는 트랜스미션, 전송이죠.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을 갖다가 컨트롤해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 TCP/IP,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TCP/IP.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로컬 영역 연결 상태 대화 상제, 이제 일반 탭이 있는데 거기에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로컬 영역 연결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TCP/IP, IP 버전 4죠. 4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그러니까 TCP/IP 버전 4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행해서 컨트롤 확인, 이건 문제 설명 안 드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갖다가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로컬 영역 연결,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속성, 로컬 영역 연결 속성 대화 상자 오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 그 다음에 속성, 좀 복잡해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는 거는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유동 IP예요. 그런데 회사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음 IP 주소 사용입니다.
그래서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 사용, 그래서 기본 설정 DNS 서버, 보조 DNS 서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 속성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 유동 IP, 그죠? 유동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설정이 자동으로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이 인터넷 사용할 때 자동으로 IP 주소 바뀌고, 그 다음 말씀드렸죠? 회사, 단체, 조직 IP 다음 IP 주소 사용.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IP 설정 값을 부여받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고정 IP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아까처럼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는 유동 IP고 그 다음에 다음 IP 주소 사용 고정 IP다라는 거고, IP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컴퓨터에 설정된 IP 주소. 모든 컴퓨터들은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도 각각의 개인의 스마트폰에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서는 IP 주소 맨 끝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요. IP 주소.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는 거고, 32비트 주소를 8비트씩 뭘로 나타낸다? 점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클래스 C, 그래서 255.255.255.0 이렇게 정의돼요. 이것도 잘 알고 가시고,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했던 내용,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누가? 서브넷 마스크. 서브의 개념이 이렇게 갈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심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하는 경우 하나의 랜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32비트 주소. 다음 기본 게이트웨이 우리 이제 통신 쪽에 가면 또 배워요. 이거는 서로 프로토콜이 다른 경우,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접속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우터, ROUTER 라우터,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마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또 뒤에서 배우니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도메인 네임은 영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바꿔줘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숫자로 된 IP 주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백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거죠. 백업은 목적으로 두 개가 할당된다. DNS 서버 주소. 바로 이게 고정 IP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시작의 윈도우 시스템의 명령 프롬프트 기억나시죠? 바로가기 기능, 윈도우 키누르 R, 실행 열기란에서 뭐라고 입력한다? CMD, COMMAND, 커맨드의 약자 CMD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네트워크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모드. 그 다음에 이미 배운 내용인데, 명령어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컴피그예요. 자기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IP 컴피그예요. IP, 그 다음에 컴피그는 구성하다, 컨피그레이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ING, 핑핑핑, 우리 암기 쏙쏙 컴퓨터가 컴퓨터에서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핑핑핑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얘도 알고 가셔야 될 게 trace, TRAC, trace는 무슨 뜻이에요?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RT는 루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루틴,
라우팅 경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라는 거고, 트레이스 추적하다 RT 루틴을. 그다음에 NS, 이 NS는 DNS의 NS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NS lookup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찾다, 검색하다. 그래서 DNS의 NS lookup,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 그 다음에 URL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URL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검색한다. 뭐 이 정도로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pconfig ping trace rt 그 다음에 ns lookup, 이게 바로 네트워크 명령어예요. 자, 요거는 직접 한번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cmd 확인. 이렇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우리 ipconfig IP 구성 config 자기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고 싶을 때 엔터 나왔죠. IP 주소 192.168.0.11, 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바로 이게 ipconfig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ing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재밌는 거니까 알고 가세요. 127.0.0.1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의 주소를 나타낸다. 루프백이라 그래요. 루프백, 좀 어렵지만 대시 T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핑핑핑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맨 뒤에 TTL은 time to live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컨트롤 C로 중단시키고 핑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야? trace RT, TRACE trace RT. RT는 루틴, 추적하겠다. 트레이스. 그래서 www. 우리 영진.com 가겠습니다. young.jin.com. 자, 영진.com을 트레이스, 루틴을 추적하겠다. 됐죠? 가는 경로를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트레이스 추적한다. RT 루틴을. 지금 DIP 주소 쭉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로를 추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S lookup 가겠습니다. DNS lookup, DNS의 NS LOOKUP 됐죠? 그 다음에 www. 마찬가지로 영진.com. 이렇게 되면 뭐야? 영진.com의 URL을 가지고 IP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가는 거는 EXIT 됐네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명령, ipconfig 자기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 확인, ping trace rt, DNS의 NS lookup까지 살펴봤습니다.